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성호입니다. 먼저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부상자분들의 빠른 쾌유도 기원합니다. 금일 9시 기준 사상자 현황입니다. 사망자는 외국인 26명 포함 총 156명이며 부상자는 어제보다 1명이 증가해서 총 197명입니다. 우리 국민 사망자 130명의 장례가 오늘 마지막 한 분을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외국인 사망자 26명 중 17명의 장례가 완료되었고 남은 9명 중 6명은 이번 주 송환 예정입니다. 본국 도착 후에도 우리 군관원이 공항에서 영접하고 장례식에 참석하여 위문하는 등 장례를 마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어제 국가 애도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애도 기간 중 합동 운양소를 찾아 아픔을 함께하고 위로를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애도 기간이 끝났지만 유가족과 부상자분들을 끝까지 살피고 지원하는 데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대본회의에서는 생활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11월 10일부터 다중이용시설, 경기장, 전통시장 등에 대한 시설물 이상 유무, 다중운집시 대피 경로 및 위험 요소 등을 집중 점검하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아울러 내일 대통령 주재로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를 개최해서 대규모 인파 관리를 포함한 현 재난안전 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앞으로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현장 질의에 대해 답변한 후에 온라인 대화방으로 질의된 질문에 대해서 부처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기자분 중 질의가 있으신 분은 손을 들고 소속과 성함을 밝히신 후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일신문 김신일 기자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찰의 수사 발표 이전에 정부가 이번 참사의 원인과 책임 소재에 대해서 공식 발표할 계획이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사실은 국민들은 정부가 책임 회피를 위해서 경찰 수사 발표 뒤로 숨는다는 인식을 여전히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진상이 드러나면, 자체 조사의 진상이 드러나면 수사 결과를 책임 소재와 참사 원인을 좀 발표할 계획이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 오늘 참석하신 분들 대부분 금을 리본을 다 떼셨는데요. 이게 이제 공식 애도 기간이 끝나서 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생자 유족이나 피해자 심리 치료뿐만 아니라 참사 과정에서 이걸 지켜본 국민들의 심리적 상처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정부의 진심을 담은 공식 사과, 그리고 전국에 설치된 분향소, 이런 것들이 국민들의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됐을 텐데요. 이후에 이런 과정들을 어떻게 좀 진행할 계획이 있으신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일단 두 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한 조사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 부분은 이제 수사 과정 속에 다 포함을 해서 종합적으로 수사도 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원인 조사까지 포함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모 분위기 관련해서는 공식 애도 기간이 끝나면서 조기 개항이라든지 리본 폐용 이런 부분은 이제 중단이 됐지만 국민적 마음들을 이제 추모 분위기로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리 치료 같은 경우는 제가 국가 트라우마 센터를 통해서 부상자 유족뿐만 아니고 거기에 목격자 그리고 관련되는 분들이 모두 트라우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참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진상들이 밝혀지고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그 과정에서 숫자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숫자가 참사 당시에 이태원에 모였던 군중들의 숫자입니다. 이게 지하철역 승하차 이름만 가지고 지금 숫자를 공개하고 있는데 저희 여러 차례 이동통신 3사의 통화 기록이나 통화 접속 숫자를 가지고 당시에 도대체 몇 명이나 이태원에 모였는지
숫자를 확인해 달라고 했는데 이 발표가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 숫자를 확인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예, 그런 부분은 이제 언론에서도 나왔지만 이제 지하철 숫자, 그쪽 지하철을 이용한 이태원역을 이용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나왔습니다만 그 지역의 이제 운집한 숫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이런 원인 조사라든가 이런 과정 속에 포함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추가 현장 질의가 더 있으신가요? 네, 현장 질의가 없는 관계로 온라인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한국일보 강지원 기자입니다. 총 3개 질문인데요. 첫 번째 질문은 소방청에서 답변하겠습니다. 어제 브리핑에서 참사 발생 이전에 이태원 인근에서 119 신고 접수된 건이 총 17건이라고 밝히셨습니다. 당시 신고는 단 한 건도 행안부 상황실에 전달되지 않았습니까? 전달이 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119에 들어오는 모든 신고는 행안부에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 사고가 발생됐다고 인지한 신고조차도 일반적으로 모두 다 상황실에 행안부에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건이 좀 나름대로 크다든가 좀 이런 경중도를 가려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약 한 1,200만 건의 119 신고가 되기 때문에 일일이 이 유관부서에 통보를 다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한국일보 강지원 기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행안부에서 답변하겠습니다. 행안부에서 발송한 1단계 긴급 문자에 따르면 압사 사고 15명 심폐소생술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긴급 문자를 받고 행안부에서 취한 조치는 무엇입니까? 저희가 소방의 1단계 긴급 문자를 받고 조치한 사항은 우선 용산구하고 서울시에 상황관리 철저를 기하라는 지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장 상황이 위중하기 때문에 저희 행안부 과장급을 현장 상황관으로 파견해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한국일보 강지원 기자 질문입니다. 행안부에서 답변하겠습니다. 지자체 CCTV 관제센터 운영 규정에 따르면 관제 요원은 비상 상황이 생기면 경찰서나 행안부 상황실로 상황을 전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사 당일 용산구청 CCTV 관제센터에서 행안부 상황실로 이태원 참사 관련한 보고는 한 건도 되지 않았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예, 이 부분은 이제 용산구 관제센터에서 저희 쪽으로 상황실로 상황을 보고한 건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